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 시설이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인데요. 일부 반대 여론도 최대한 반영해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이면 완공된 구조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태화루 옆 태화강 용금소 위에 추진 중인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계획 중인 스카이워크는 태화루 옆 절벽에서 길이 35m, 높이 20m 규모로 조성됩니다. 강에 기둥을 세우는 교각 형식이 아니라 주탑으로 한쪽 끝을 고정하고 기둥 없이 공중으로 길게 뻗게 한 캔티를레버 형식입니다. 바닥을 투명하게 해 태화강 용금소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전망대 시설과 함께 하부에 그네 등 체험시설과 미디어 아트, 경관 조명 등을 갖춥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63억 1,500만 원. 최근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내면서 가장 큰 걸림돌도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달 중 태화루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태화강 스카이워크는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루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태화루 역사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태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문화관광 활성화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광이 이만큼 뛰어난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울산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스카이워크 설치 지점 인근 태화종합시장의 공영주차장도 내년이면 현재 80면 규모에서 200면 규모로 늘어나 이용객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화강 스카이워크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새로운 관광시설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울산의 매력을 홍보하고 울산을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역발상으로 울산 노잼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제1기 잼잼 발굴단을 모집합니다. 울산 노잼 찾기는 울산이 왜 노잼 도시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참가자들로 하여금 울산의 또 다른 매력과 숨은 관광지 등 실제 꿀잼 지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울산을 여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잼잼 발굴단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10월 중 언제든지 최소 2일에서 5일간 울산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울산의 매력과 숨은 관광지 등을 발굴해 하루 한 건 이상 SNS에 게시하면 됩니다. 장생포 근린공원의 보랏빛 라벤더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남구청은 올해 장생포 근린공원에 심은 라벤더 2만 2천 본이 이번 주부터 만개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벤더뿐만 아니라 장생포 봄의 정원과 수국 포토존을 조성해 장생포에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장관을 포함한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표단이 어제 울산을 방문해 김두겸 시장을 예방했습니다. 장관 일행은 어제 오전 김두겸 시장과 만남을 갖고 울산시와 슬로바키아의 교류 확대를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한 슬로바키아 명예 영사 취임식과 현대차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질리나에 소재한 기아 자동차 외에 약 100개국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요 교역국이며 울산시는 이번 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슬로바키아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증 사업에 투입됐던 수소 전기 트램이 오는 9월 전시 행사인 독일 베를린 이노트랜스 2024에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 11일부터 실시했던 수소 전기 트램 시승 체험 행사를 지난 10일 종료했습니다. 울산시는 수소 전기 트램은 독일 전시 행사 참가 이후 2025년부터 재배치해서 시승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027년 말 울산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특구간 수소트램 운행을 추진 중입니다. 중구청이 어제 중구 문화의 전당 함월홀에서 제9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주요 단체장과 구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축하 공연과 연주, 부대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13회 자랑스러운 중구 인상은 범죄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기여한 정윤섭 재향군인회 울산중구지회 회장에게 수여됐습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아예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일 텐데요. 울산에서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설립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마약 예방 교육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 처음으로 생긴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본격적으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은 현직 약사가 진행하는 예방 교육을 보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약이 제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번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서 마약이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전 절대 이제 마약은 안 할 겁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0대 마약류 사범은 만 15세 미만과 만 19세에서 2차례 감소한 걸 제외하고 모든 세분화된 연령대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만 15세에서 18세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고 이는 이전에보다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전엔 울산시 약사회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번 마약 퇴치 운동본부 설립으로 마약 예방이 전문적으로 다뤄지게 됐고 교육 횟수도 연간 100회에서 500회가량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당 증상이 나타나면 그 갈망을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고 치료 기간도 버텨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의 마약 예방은 호기심조차도 갖지 않게 하는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 퇴치 운동본부 울산지부는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재활 치료도 7월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학교 내 연극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마약 예방 교육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20대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한 주택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이 함께 있던 B씨가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팔에서 주사 자국을 확인한 뒤 곧바로 A씨 등 2명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성인 것으로 나타나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 3명은 유흥업소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폭행을 피해 3층 높이 원룸에서 뛰어내렸고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원룸은 나와 걷던 A씨를 검거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는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7월 25일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 총 37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 연수를 실시합니다. 미래 유권자 연수는 울산시 교육청과 협업으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선거에 대한 성숙한 시각을 갖춰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는 울산시 선관위 선거 홍보관과 대회의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우리의 빛나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과 주제 토론, 투개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울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전달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울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75로 전달의 64.7에 비해서 1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울산 울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울산 지역 5개 구군 모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칭 울주센터는 울주군 웅촌 소재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돼 임신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4개 여성 세일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4,800명의 여성 일자리 연계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울주센터 개소로 연간 5,000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3번째를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스승의 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악기로 특별한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훈훈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박영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실 앞에 모여 합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중인 악기는 학생들이 직접 코딩 기술을 활용해 만든 코딩 악기. 스승의 날을 맞아 코딩 동아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선생님들에게 연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잠시 뒤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오고 선생님들은 잠시 멈춰 학생들의 연주를 함께 감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직접 아이들이 코딩을 해서 만든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스승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직접 만든 악기로 스승의 은혜를 비롯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선보이면서 스승과 학생이 함께 즐기는 스승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코딩 악기를 통해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코딩 악기가 다양한 연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딩 악기를 만들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이 행사를 계기로 선생님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권 문제 등으로 교사와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요즘. 울산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가 만든 이색적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어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근정포장의 다운고 백장현 교장, 대통령 표창의 연포초 최은호 교장과 대현고 신점식 교장, 국무총리 표창의 시교육청 하광호 장학관과 하정모 장학관 등 교원 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 진로 직업 등 분야에서 82명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130명이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다자녀 가구 정책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울산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소득 수준 기준보다는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의 교육비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종은 의원은 지원을 받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며 울산시 관계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 중학교 2,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되며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울주군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내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대강당 로비에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홍보관은 각 구군 보건소와 울산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등이 혈압 측정과 상담, 스트레스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세계 고혈압 연맹은 고혈압으로 인한 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5월 17일을 세계 고혈압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울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탐사가 선바위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와 울산 생물다양성센터는 오는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공원 일대에서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 16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이 행사는 태화강의 어류와 조류, 식물, 양서 파충류, 지으류 전문가들과 함께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200명이 참여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참가자들에게는 탐사 수첩과 티셔츠 등이 제공됩니다. 제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